2013년 멕시코의 한 주유소에 무장한 도둑 2명이 습격. 트럭 한 대를 탈취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뒤 멕시코 경찰이 주유소에서 약 40km 떨어진 공터에서 도난당한 트럭을 발견했고요. 이것이 보관함에서 분리된 것을 본 뒤 급하게 인근 지역을 회수했습니다. 아니 뭐 일부러 테러 위협을 하려고 준비해 놓은 걸 탈취했나? 자, 사실 도둑들이 훔친 트럭에 실려 있던 것은요. 코발트 60이었습니다. 방사능 아니에요? 광물인데 저거는 분자가 높은 애들 중에 하나인데. 보분자. 보통 뒤에 이제 숫자 붙은 거는 약간 방사성 동위원소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저건 방사성 물질 맞을 것 같은데. 네. 코발트 60은 평균 에너지 1.25밀리언 전자볼트의 높은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종이기 때문에 취급 시 방사선에 의한 외부 피폭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코발트 60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한다면 암에 걸리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위험한 게 왜 주유소 거기 트럭에 실려 그러니까 저게 있어요? 저게 이상하죠. 왜 너무 아무 랜덤하게, 트럭에나 네. 있었으면 그게 왜 그렇게 훔쳐가기 쉽게 돼 있었으면. 되게 위험한 물질인데. 사실 이 코발트 60은 주로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도난 현장 인근의 한 병원에서 폐기한 코발트 60을 밀봉해 보관함에 넣은 뒤 폐기물 저장소로 운반 중이었는데 도둑들이 이 운반 트럭을 탈취한 겁니다. 아, 도둑도 재수 없다. 아 이게 꿈에도 몰랐겠지. 그리고 이틀 뒤에 경찰이 해당 트럭을 찾았을 땐 보관함 속에 있어야 할 코발트 60이 밖에 노출돼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와 이건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멕시코 검찰은 도둑들이 보관함 속에 든 것이 방사성 물질인 줄 모르고 트럭을 탈취한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건드리지 말았어야 하는 걸 건드렸네. 뭔가 되게 꽁꽁 싸매서 막 조심스럽게 운반하니까 야 저기 뭐 좋은 거 있나 보다 하고 훔친 거죠. 멕시코 원자력 안전감시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요. 박스를 연 도둑들의 호기심이 불운을 가져왔습니다. 보관함을 연 도둑들은 사흘 내에 사망할 겁니다. 이건 뭐 방법이 없잖아. 이건 방법이 없지. 이거 병원 온다고 해도 못 살릴걸요.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인생의 첫 시작을 여는 결혼식. 가장 설레고 행복한 날이죠. 2008년 영국 본머스의 38세 예비 신부 니키 역시 사랑하는 남자친구 트레버 프리티와 사이프러스에서 올릴 특별한 결혼식 준비에 한창 들떠 있었습니다. 낭만적인 지중해 섬 아닙니까? 그렇죠. 결혼식을 또 준비해 주시나 본데 또 결혼식은 사실 진정한 주인공도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또 얼마나 설레고 또 좋겠습니까? 그런데 니키에게 갑작스레 걸려온 전화. 언니, 나 아기 낳았어.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언니 결혼식엔 못 갈 것 같아. 오빠도 아기 데리고 해외까지는 가긴 힘들다고 하는데 어쩌지? 친동생들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결혼식을 취소, 연기했는데요. 아기가 갓 태어났으면 해외까지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되죠. 예. 집 앞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게다가 뭐 아주 중요한 또 가족이 그런다고 한다면 미뤄야죠, 그죠? 이게 좀 미루는 이게 가능하다면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네. 그치? 그리고 이듬해인 2009년 이번에 그녀가 픽한 결혼식 장소는 세계적인 야경 명소 홍콩. 하지만 결혼 절차를 밟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들이 계획한 체류 기간보다 길어지면서 결혼식을 취소해야 했고요. 어우, 웬일이야. 2010년에는 1,200만 원을 들여 남태평양 피지섬에서의 결혼식을 예약했지만 가족은 물론 친구들까지 참석할 수 없다는 말에 또다시 취소. 아, 이거 이러면은 우리가 결혼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아. 원하는 결혼식은 해외에서 좀 이국적인 곳에서 하고 싶고 근데 또 가족들은 또 함께 있는 결혼식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사실 매칭이 되기 쉽지 않거든요. 뭐 스케줄 다 맞춰야 되지. 그러네. 뭐 장소도 허락이 돼야 되지. 이쯤에서는 조금 국내로 좀 유턴을 하는 게 그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실과 타협으로 니키도 타협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요? 국내 선상 결혼식을 예약했지만 썰물 때문에 배가 뜨지 않아서 또 취소. 100번 양보의 호텔 결혼식에 만족하기로 한 니키. 호텔 예약에 성공했지만 호텔은 뭐? 고객님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예약이 2중으로 돼버렸어요. 뭐야 이게? 이러면 궁합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로? 하늘이 말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약 가능한 케이터링 업체가 없어서 취소. 하다못해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려 했지만 소음에 대한 이웃의 항의로 또 취소. 너무 이상하다. 그렇게 취소된 결혼식만 3년 동안 무려 10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2010년 12월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순탄치만 않았습니다. 니키의 최종 픽을 받은 곳은 에든버러 성. 그런데 결혼식 며칠 전부터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에든버러행 비행기가 취소된 겁니다. 너무 이상하다, 야. 하늘이 안 돌아주네. 그러니까. 또 근데 비행기 타고 갈 만한데 또 잡으신 건 좀 불안하네. 그냥 가까운 성 없었습니까? 아, 집에 살라고 그랬잖아. 네. 집도 안 된다며. 그럼 아니, 무슨 3년 동안 10번 추수했으면 악에 바칠 만도 한데. 그럼. 아,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어. 그래서 이 니키 커플은 불굴의 의지로 본머스에서 에든버러까지 약 587km 거리를 운전해서 이동. 근사한 웨딩 케이크 대신 아담한 컵케이크와 2명의 친구 앞에서 휴대폰으로 튼 음악을 배경으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꼴이 나셨네. 어. 야, 사실 뭐 결혼식 뭐 해봤지만 저도 이게 준비하는 게 뭐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10번을 계속 반복했다고 한다면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어렵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둘 사이가 네. 더 돈독해졌어요. 그럼요. 미국행 비행기를 탄 사이 벌어진 쿠데타로 조국을 잃고 미국 공항에서 국제 미아 신세가 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터미널. 자, 그래서 불운해도 너무나 불운했던 영화 속 주인공이 겪은 일이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런 일을 누군가가 현실 세계에서 겪는다면 정말 너무나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영화는 해피엔딩이었잖아. 만약에 내 실화가 다른 얘기인데 좀 결말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하하. 불안감이 저는. 영화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극한 불운의 주인공은요. 바로 소련의 마지막 시민으로 불리는 우주비행사 세르게이 크리칼레프입니다. 1991년 5월 18일 소련의 우주비행사 크리칼레프는요. 약 5개월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주로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런 크리칼레프의 임무가 끝나갈 무렵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당신의 조국은 이제 없어요. 어머, 우주에 떠 있는데 소련이 어떻게? 자, 아시다시피 1991년 8월에 발생한 쿠데타의 영향으로 소련이 붕괴. 크리칼레프가 아무것도 모르고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의 조국이 소련에서 러시아로 바뀌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야, 이거는 부재중이어도 너무 심한 부재중이네. 우주에 있는 동안 조국이 없어진다. 이런 일은 아마 어쨌든 두 번 다시 겪기 쉽지 않고. 역사상 최초의 인물이네요. 그렇죠. 터미널은 그래도 지구 위기라도 있지. 그럼. 하지만 크리칼레프의 불운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좋아요. 저 그러면 집에는 언제 갈 수 있는 겁니까? 아, 지금 당신을 집으로 귀환시킬 자금이 없어요. 당시 러시아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고요. 때문에 그는 강제로 우주 미아 신세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크리칼레프의 귀환을 위해서 자금 마련에 나섰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인류 최첨단이잖아요. 우주선, 우주사, 우주인 이런 거. 이것도 근데 돈이- 집에 못 가. 돈이 없어서. 아니, 그리고 집에 못 가는 게 아니 뭐 공항에서 그냥 조금 뭐 구석에 있으면 그래도 기다리려고 하지. 그치?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보고. 산소는 떨어져, 식량은 바닥 나가. 기약이 없잖아. 기약 없잖아. 우주신경도 언제가 고갈될 거 아니야. 얼마나 무서웠어. 그럼요. 진짜. 예. 크리칼레프가 우주라는 망망대해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극적으로 독일에서 하나로 약 29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크리칼레프는 약 300일을 우주에서 보낸 끝에 1992년 3월 25일 지구로 귀환. 새로운 조국인 러시아로 돌아간 그는 소련의 마지막 시민으로 불렸고요. 이후에도 우주 비행에 나서며 국제 우주정거장 발전에 기여, 우주 산업계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런 일 처하면 다시 가고 싶겠어요, 안 우주에? 가고 싶지. 근데 얼마나 계속 무서워. 임무를 수행하셨다고 하잖아요. 이번 특종 주인공은 전생에 무슨 철전지 원수를 졌는지 유독 동물과의 악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물하고 악연인 사람? 동물과 교감이 절대 불가한 자의 정체는 바로 미국인 에릭 노리. 지금부터 노리와 동물들 사이의 악연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리와 첫 번째 악연을 맺은 동물은 독사. 부럽다. 또 미국 독사는 되게 심하다던데. 중부지방은 그렇죠. 응. 노리는 어릴 때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치명적인 맹독을 지닌 독사 방울뱀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오우. 당시 생명이 위독해 2주 동안이나 중환자실에 입원, 가까스로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두 번째 악연은 성인이 됐을 때 출장차 방문한 브라질 아마존에서 만난 원숭이. 정말 황당하게도 원숭이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서 중상을 입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원숭이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원숭이 무서워. 무섭죠? 그냥 무서워. 근데 집단 폭행을 당해. 되게 무섭게 달려들어. 진짜야.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야, 그런데. 근데 살면서 또 원숭이한테 집단 폭행 당할 일이 인간이 얼마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으면 집단 그런 폭행. 사람 몇 명이나 얘기 그래, 들어봤냐고. 살면서 몇 명이나 되겠어. 자, 그런데 이때뿐이 아닙니다. 2013년 7월 노리는 가족과 함께 바하마 섬의 아바코 제도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여유롭게 낚시를 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상어가 출몰, 노리를 공격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상어에 공격당할 확률이 약 1150만 분의 1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어려운 걸 노리는 해냈습니다. 상어 본 적 있어요, 실제로? 아, 바다에서 상어 본 적은 있죠. 전 왜? 수족관. 아 근데 보통 상어는 되게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야 근데 이게 동물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당하다 보면은 조금 무섭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상어는 특히나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공격 괜찮았습니까? 아, 상어요. 네. 상어의 날카로운 이빨에 그는 왼쪽 다리살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노리는 겨우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극복을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방울뱀, 원숭이 집단 폭행, 상어 이게 그 공격을 당하고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만큼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자님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고 편안한 장소는 어딘가요? TV요? 당연히 우리 집이죠. 보통 이런데요. 심지어 출근하자마자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와, 우리 제작진들 격하게 끄덕끄덕하네요. 네. 야, 끝나고 이거 인사 전화 가잖아요. 목 부러지겠다. 목 부러진 줄 알았어요, 지금. 어휴, 격하게. 자, 그만큼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처인 집. 하지만 이 사람에게 집은 좀 다른 의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30초 안에 화장실을 다녀오고 10초 만에 밖에서 우편물을 가져오는 거야. 심호흡을 하고. 렛츠고! 아니, 왜 저러는 거죠?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왜 초를 재?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 로더럼 지역에 사는 테드 그레이스는 18세기에 지어진 작은 전원주택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집은 가장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공간이라고 합니다. 아니? 18세기 집입니다. 아니, 몇백 년 됐으니까 이게 오래된 집이라서 조금 이렇게 공사가 약간 불안해. 아, 에이, 되게 그러기에는 저 나라는 저 정도 된 고택들이 많죠. 그렇긴 한데. 그가 집을 공포스럽게 느끼게 된 이유는 바로 그의 집이 교통사고 다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집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로를 쌩쌩 달리던 차들이 시도 때도 없이 그의 집을 향해 돌진합니다. 에? 밤은 셀 수도 없이 부서졌고요. 도로 쪽으로 난 부엌벽이 부서지는 건 일상입니다. 아, 뭐 자석으로 끌어당기나 뭐야? 그렇게 14년간 겪은 사고만 무려 40번입니다. 잠이 그냥 나만 할 일이 없겠는데? 저기는 그냥 가벽 설치해야겠는데? 아니 마당에서 뭐 이렇게 차라도 한잔 마실 때는 어우. 이 담이 차에 돌진해서 갑자기 난 덮칠까 봐 불안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 정원은 언제 차에 치일지 몰라 출입 금지 구역이나 마찬가지였고요. 화장실이 부엌 바로 위에 있어가지고 혹시 모를 붕괴 위험에 언제나 불안에 떨며 아주 스피디하게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치, 볼일 보고 그래서- 있는데 돌진해서 벽돌 떨어져 나가봐. 그래서 화장실이 무섭구나. 근데 저분 표정이 약간 해탈한 게 느껴지지 않아요? 야 이제 담 부서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 부엌과 도로 사이에 어. 좀 강력한 담벼락을 설치해서 그치. 혹시 때려 박더라도 집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요, 여러분들 뭐 벌써 많이 놀라신 것 같지만 그의 집을 뚫고 들어온 건 자동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웬 자전거가 집 안으로 날아 들어오는가 하면 또 한 번은 오토바이가 부엌 창문을 뚫고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네. 로더럼시 의회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경청하겠다며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거듭되는 사고에 지친 테드는 2015년 결국 살던 집을 포기하고 이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조 기자님 혹시 당첨금이 가장 큰 복권을 판매한 나라 이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동 이런 데 아닌가? 중동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없나? 또 어디지? 궁금하시죠? 네. 나 이거 되게 의외로 어딘가 작은 나라일 것 같아요. 북유럽 이런 데인가? 네, 세계 최대 규모의 당첨금을 자랑하는 복권은 바로 1년에 딱 한 번 추첨하는 스페인의 크리스마스 기념 복권 엘 고르도 복권입니다. 86, 60.000 euros. 역시 스페인 축제 나라. 1년에 한 번. 당첨금 규모 궁금하시죠? 얼마예요? 규모가 무려 최대 3조 원에 달합니다. 가야겠네, 스페인.
저거 사러? 그럼요. 아니 내가 당첨되면 줄게 얼마. 얼마 주려고? 아이 뭐 3조 됐는데. 한 0.1% 주지. 0.1%에도 몇백억이야. 야, 3조인데 300억. 0.01%. 아우, 또 깎았어. 감사합니다. 자, 이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주는 엘 고르도 복권은요. 보통 같은 번호를 묶음으로 나눠서 판매해 여러 명이 당첨금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국민 복권이라고 불리며 거의 전 국민이 친구, 가족, 또 마을에서 공동 구매를 해 복권을 나누어 갖는다고. 저 나라 국룰이네. 그러니까 뭐 마을이 당첨되면 그 마을이 3조를 받는 거군요. 그렇죠. 야, 그럼 뭐 나눠 가져도 꽤 근데 되지. 얼마나 좋겠어. 아니 근데 이게 더 좋은 거지. 왜냐면 나 혼자 돈이 많은 것도 좋지만 내 가까운 지인들이 다 같이 많아지면은 그래. 분위기 좋아지지. 뭐 같이 놀 사람도 많고 즐겁게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2011년 12월에는요. 스페인 북동부의 작은 마을 소데트에 사는 75가구가 엘 고르도 복권 1등에 당첨. 와. 마을 주민들은 상금 약 1조 620억 원을 나눠 갖는 행운을 누리게 됐는데요. 1조가. 75가구를 나누면 얼마예요? 150억. 아, 씨, 그것도 많네. 그런데 뭐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바로 단 한 사람. 코스티스 미소타키스는 기뻐할 수 없었는데요. 왜요? 그는 유일하게 복권을 구매하지 않았던 거. 아, 객출하자. 좀 주자. 근데 이게 얘기를 들으면 더 억울해요. 왜? 더 아마 안타까우시죠. 뭐 여행 갔나? 왜 그래? 유학 갔어요? 궁금하시죠? 돈이 없었나? 사실 미소타키스는 그리스 출신의 영화 감독으로 8년 전 이 소데토 마을 외곽으로 이사 왔는데요. 소데토 마을의 주부 협회에서 엘 고르도 복권을 한꺼번에 구매해 집집마다 방문하며 복권을 판매했지만 하필 마을 중심에서 1km 떨어진 미소타키스 집까지 방문한다는 걸 이 어머님들이 깜빡한 겁니다. 아, 외곽에 있었구나, 약간. 야, 이 1km면 뭐 한 20분이면 가는 건데. 자, 미소타키스의 사연은 가장 운이 좋은 마을에 사는 가장 불운한 남자라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에 불운한 남자 미소타키스는요. 저는 복권에 당첨되고 싶은 꿈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후 2014년 마을 사람들의 복권 당첨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직접 제작했다고 합니다. 모든 인터뷰 질문이 그거냐?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 사람도 평생 그게 생각나겠다.